코딩 초보 탈출 오쌤 따라 HTML과 CSS 잘 보고 잘 쓰고 잘 구현하고. 안녕하세요, 오쌤입니다. HTML과 CSS 편 챕터 11번 CSS 텍스트 속성입니다. 저희가 벌써 11번째 영상이네요. CSS에는 텍스트 서식을 지정하는 많은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CSS 텍스트로 시작하는 속성들을 보도록 할 거예요. 글자와 문단에 관련된 속성이고요. 지금 보시는 예시처럼 앞에 이렇게 텍스트라는 게 붙는 CSS 속성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배우게 될 내용. 첫 번째, CSS 텍스트 속성. 두 번째, 텍스트 간격을 조정하는 속성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하지만 공부는 누가? 네가. 동영상을 본 후에도 5번씩은 연습해주세요. 첫 번째 수업. CSS 텍스트 속성의 종류. CSS 텍스트 속성의 종류는 이렇게 지금 8가지로 크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전부 다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테스트를 한 개씩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는 텍스트 얼라인이라는 속성 먼저 볼 거예요. 요소에 있는 텍스트의 수평 정렬을 지정하는 속성이죠. 텍스트 얼라인 속성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들은 블로그에 제가 첨부해 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확인을 해서 다운받으셔서 실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제가 태그로 H1 태그를 3개를 이렇게 작성을 해뒀고요. P 태그로 문단을 좀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텍스트 얼라인이라는 속성은 글자의 가로 정렬을 하는 속성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태그들은 왼쪽 정렬이 기본값이죠. 근데 기본값이 꼭 왼쪽 정렬이 아닐 수도 있어서 제가 기본값이라고 따로 적진 않았는데요. 그럼 제가 한번 값을 적어보도록 할게요. 텍스트 얼라인을 left다 라고 이렇게 적으시게 되면 뭐 바뀌는 게 없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테스트 02는 텍스트 얼라인을 right다 라고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글자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 보이시죠? 네, 가운데 정렬하는 건 센터라고 해요. 텍스트 얼라인을 센터. 네, 이렇게 하면 가운데 오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럼 마지막에는 제가 P 태그로 문단을 작성해 놨고요. 영역을 좀 설정을 해놨어요. 근데 지금 옆에 보시면 네, 그 부모의 영역이 있다 보니까 글자가 너무 길어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 보이시죠? 근데 그때 정렬이 끝에가 이렇게 들쑥날쑥 들쑥날쑥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이때 양쪽 정렬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양쪽 정렬을 텍스트 얼라인을 justify라고 해주시면 네, 끝에가 이렇게 동일해지는 거 보이시죠? 물론 마침표가 돼서 글자가 문단이 끝나면 그것까지 해주진 않겠지만 문단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을 때는 이 끝을 이렇게 맞춰서 처리를 해줍니다. 두 번째, 텍스트 데코레이션 속성입니다. 텍스트에 추가되는 줄을 지정하는 속성이에요. 근데 이 속성은 네, 더 디테일하게 표현이 가능해서 이렇게만 적지 않고 텍스트 데코레이션 라인, 텍스트 데코레이션 컬러, 텍스트 데코레이션 스타일이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더 디테일하게 적을 수 있고요. 그거를 좀 속기법으로 줄여서 쓴 걸 텍스트 데코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습을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텍스트 데코레이션 속성 실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데코레이션은 글자 줄을 지정하는 속성이에요. 값으로는 언더라인, 라인스러스, 오버라인, 논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사실 얘네들은 텍스트 데코레이션의 라인의 종류를 한 건데 대부분은 그냥 이렇게 간단히 속기법으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01에는 밑줄을 처리해 볼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언더라인이다 라고 주시면 이렇게 아래에 줄이 들어가는 거 확인되시죠? 그 다음에 텍스트 02는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라인스러스라고 해서 주시게 되면 가운데 줄로 이렇게 처리가 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버라인이라고 해서 텍스트 데코레이션 주고 네, 오버라인이라는 걸로 주시게 되면 네, 이렇게 윗줄로 처리가 돼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A 태그 같은 경우는 기본값으로 저희가 줄을 주지 않아도 이렇게 밑줄이 들어가 있는 거 확인되시죠? 그래서 만약에 줄을 제거하고 싶다. 그럼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네, 논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밑줄이 사라지는 거 확인되시죠?
근데 이건 속기법으로 간단하게 줄만 지정하려고 쓴 거예요. 그래서 줄에 색상과 스타일까지도 한번 변경을 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은 실제적으로는 텍스트 데코레이션 라인이라고 해서 줄을 선택을 먼저 해요. 그래서 전 언더라인으로 이렇게 밑줄을 주면 밑줄이 들어가죠. 그다음에 난 색상을 빨간색으로 바꾸고 싶다. 그럼 텍스트 데코레이션 컬러라고 해서 걔를 레드로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네, 빨간색으로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텍스트 데코레이션의 스타일을 대시드라고 해서 점선으로 처리를 하면 이렇게 점선으로 바뀌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에 대한 속성들이 더 있는데 웹표준에 맞지 않아서 제가 웹표준에 맞는 요 3개만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세 번째는 텍스트 인덴트 속성입니다. 문단에서 첫 번째 줄을 들여쓰기를 지정하는 속성이고요. 실습을 통해서 들여쓰기 혹은 내어쓰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인덴트 속성에 대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인덴트라는 거는요, 문단의 첫 줄 들여쓰기 속성이에요. 물론 들여쓰기도 할 수 있고 내어쓰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 태그로 문단들을 이렇게 해놔봤어요. 아래 div 태그는 일단 먼저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여쓰기라는 거를 한다면 네, 텍스트 인덴트라는 걸 주시고요. 어느 정도 떼고 싶은 수치만큼 네, 20픽셀이다 이렇게 하고 주시면 이렇게 20픽셀만큼 떨어져서 첫 줄이 들어가는 거 확인되시죠? 내어쓰기는 반대로 텍스트 인덴트라는 걸 주셔서 네, 마이너스로 이렇게 줘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요 첫째 줄만 나와서 내어져 있는 거 확인되시죠? 그래서 양수와 음수를 통해서 들여쓰기와 내어쓰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다 div 박스에다 글자를 한 개씩 뒀어요. 지금 해보려고 하는 거는 요소는 제자리에 있는데 글자만 날리고 싶을 때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텍스트 인식은 스크린 리더기가 해줘야 되는데 그 화면에서는 보이면 안 될 때 이 방법을 조금 쓰시면 좋거든요. 아직 조금 어려운 내용이실 수는 있는데 그 웹 접근성에서 유용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적절한 예시들이 나오면 더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그럼 제가 텍스트 인덴트라는 거를요 줄 건데 마이너스 999em이라고 하시면 네, 화면 밖으로 마이너스 999회만큼 뺀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소는 제자리에 있고 네, 글자들만 이렇게 날아가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인덴트라고 주시고 네, 마이너스 999em이다 라고 주면 네, 그 오른쪽 정렬이었죠. 위에 보시면 텍스트 얼라인이 라이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셔도 네, 안 바뀌는 거 확인되시죠? 그럼 양수로 해봐야지 라고 해도 예, 좀 크기도 커지면서 이렇게 조금 이상하게 처리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요. 텍스트 인덴트를 100%를 준다고 합니다. 텍스트 인덴트를 100%로 처리를 하고 글자가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이때 네, 그 글자를 한 줄로 처리하기 위해서 화이트 스페이스라는 거를 노랩으로 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오버플로우 히든이라는 걸 줘서 보이지 않게 처리를 할 거예요. 근데 저희가 여기다가 패딩이라는 수치를 줬다 보니까 좀 다 넘어가진 않았는데 이때 120%라고 이렇게 주게 되면 더 넘어가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지금 궁금하실까봐 이 파트까지 해드리긴 했는데 조금 어려운 내용이어서 추후에 다시 설명드리는 파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확인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텍스트 섀도우라는 속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그림자를 지정하는 속성이고요. 얘는 다른 속성들과 달리 값을 4개 적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X축 위치 값 적고 Y축 위치 그리고 번짐 정도, 색상 이렇게 4개를 적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실습을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섀도우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섀도우는 글자 그림자 속성이고 네, 값은 X축, Y축, 번짐, 색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그림자를 넣어볼 건데 일단 그림자 방향을 바꿔가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네, 우측 하단으로 내려가게끔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텍스트 섀도우라고 주시고 네, 뭐 3픽셀, 3픽셀, 3픽셀 주고 네, 그레이 톤으로 그 그림자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우측 하단 쪽으로 그림자가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자, 마찬가지로 텍스트 02에는
네, 텍스트 섀도우를 주실 건데 요번에 X축이와 Y축이치를 음수로 바꿔볼게요. 마이너스 3픽셀이라고 쓰고 그레이라고 이렇게 주시게 되면 네, 이렇게 좌측 상단 쪽으로 그림자가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마지막 테스트 03은 그림자를 없앨 건데요. 위치를 다 0으로 이렇게 주고 네, 번짐만 좀 주고 그레이라고 이렇게 주시면 네, 그냥 그 뒤에가 약간 번지는 듯한 느낌을 주게 되겠죠. 위치 값이 없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그림자를 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번짐 정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04에는 텍스트 섀도우를 네, 3픽셀 3픽셀로 주고요. 번짐을 없게 처리해 볼게요. 그리고 그레이라고 이렇게 주시면 네, 그림자가 이렇게 칼같이 들어가는 거 확인되시죠? 자, 그 다음에는 위에서 주신 것처럼 3픽셀 정도만 번지게 처리를 해볼게요. 테스트 05에는 네, 이렇게 주시면 이 정도 번지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06에는 번짐을 좀 많이 처리해서 한 7 정도로 이렇게 주면 네, 더 많이 번지게 처리가 되는 거 보이시죠? 네, 이게 바로 텍스트 섀도우 그림자였습니다. 번째로는 텍스트 트랜스폼이라는 속성이고요. 영문 텍스트에 대소문자를 제어를 합니다. 텍스트 트랜스폼 속성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트랜스폼은요, 영문 텍스트의 대소문자를 설정하는 속성입니다. 값은 세 가지가 있어요. 우퍼케이스, 로어케이스, 캐피털라이즈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 하나씩 테스트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 01에는 텍스트 트랜스폼이라는 거를 우퍼케이스로 주도록 할 거예요. 그럼 전부 다 대문자로 이렇게 변경되는 거 확인되시죠? 그 다음에 로어케이스는 소문자인데 텍스트 02에 텍스트 트랜스폼을 로어케이스다 라고 하면 네, 전부 다 이렇게 소문자로 바뀌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 거에는 일부러 S를 대문자로 안 썼는데 캐피털라이즈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텍스트 트랜스폼이라고 주고 나서 캐피털라이즈라는 걸 주시면 네, 이렇게 첫 글자들이 전부 다 대문자로 변경되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두 번째 수업, 텍스트 간격 조정입니다. 텍스트로 시작하는 속성은 아닌데요. 그래도 글자와 관련됐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의 간격을 지정하는 속성의 종류들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레터 스페이싱, 라이네이트, 워드 스페이싱, 화이트 스페이스 이렇게 있습니다. 한 개씩 차례대로 실습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첫 번째는 레터 스페이싱이라고 해서 글자 사이의 여백을 지정하는 속성입니다. 레터 스페이싱 실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자들은 다 이렇게 써왔고요. 레터 스페이싱이라고 쓰시고 노말이라는 값을 주면 네, 변화가 없는 거 확인되시죠? 네, 기본값이에요. 원래 간격 조금씩 떨어지는 이 정도. 글자 크기에 따라 다른 이렇게 조금씩 떨어지는 정도를 노말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레터 스페이싱으로 이제 5픽셀 정도 줘볼게요. 그러면은 한 글자 한 글자 사이로 5픽셀씩 이렇게 떨어뜨려 준다는 거거든요. 그럼 저희가 2배인 레터 스페이싱을 10픽셀로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더 많이 떨어지는 거 확인되시죠? 자, 요거를 레터 스페이싱 자간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라이네이트, 줄 사이의 간격을 지정하는 속성입니다. 라이네이트 속성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태그 3개를 써서 문단을 미리 다 작성을 해놨고요. 영역을 지정해서 줄이 내려갈 수 있도록 설정을 해놨습니다. 라이네이트는 문단의 줄 간격을 지정하는 속성이고요. 기본값은 노말이에요. 그리고 단위는 픽셀, 퍼센트, EM 모두 사용 가능한데 EM은 단위를 사용하지 않아도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단위를 사용하지 않아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라이네이트의 기본값인 노말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혀 바뀌는 게 없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라이네이트를 숫자 크기보다 네, 좀 줄여서 0.5다 라고 이렇게 주시면 네, 글이 겹쳐서 나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는 라이네이트를 네, 1.5다 라고 주시면 조금 더 넓어지는 거 확인되시죠? 그리고 보통은 디자인 할 때는 1.5에서 1.8배가 보기 좋다고 합니다. 첫 번째, 워드 스페이싱 속성입니다. 단어 사이의 간격을 지정하는 속성이거든요. 아까 레터 스페이싱이랑은 다르게 자간이 아니라 단어와 단어 사이의 간격을 지정하는 속성입니다. 워드 스페이싱 실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드 스페이싱은 단어 간의 간격을 지정하는 속성이에요. 기본값은 노말, 원래의 간격으로 설정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거는
네, 워드 스페이싱을 노말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뭐 별로 차이가 없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워드 스페이싱을 이제 20픽셀이다 이렇게 주시면 네, 여기가 단어와 단어 사이가 벌어지는 거 보이시죠? 자간 아닙니다. 자, 그런 다음에 워드 스페이싱을 이제 40으로 혹시 2배로 이렇게 하시게 되면 네, 더 넓어지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네 번째로는 화이트 스페이스 속성입니다. 요소 내부에 공백을 처리하는 방법을 지정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말로 만들어서는 조금 이해가 어렵고 예시를 봐야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화이트 스페이스 속성 실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트 스페이스는 요소 내부의 공백, 즉 엔터를 처리하는 방법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일단 p 태그들을 문서에다가 다 써놨고요. 일부러 오쌤의 니가 스터디 뒤에다가 엔터를 쳐놨습니다. 자, 노말은요, 부모의 영역보다 넘어가는 텍스트가 그냥 내려가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 지금 3개가 보여주고 있는 상태와 똑같은 거고요. 그래서 화이트 스페이스를 노말로 준다고 하더라도 바뀌는 건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화이트 스페이스를 노랩으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부모 영역과 상관없이 텍스트가 넘어가는 거 확인되시죠? 자, 마지막으로 화이트 스페이스를 이제 프리라는 걸로 주게 되면 네, 보시면 이제 엔터 처리된 것들이 다 그냥 그 엔터 처리가 적용돼서 나와요. 여기에 여백이 들어가 있긴 한데 예, 이거는 여백을 없애면 사라지는 파트기는 합니다. 여백을 제거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Shift 탭을 이렇게 계속 눌러서 저장을 하시면 여기가 이렇게 줄어든다 뭐 그런 얘기죠. 니가 스터디 테스트 1번 다음 중 텍스트 얼라인 값 중 양쪽 정렬하는 값은 정답은 4번 양쪽 정렬은 justify죠. 2번 문제 다음 중 텍스트 데코레이션 값이 아닌 것은 정답은 1번 밑줄을 제거하는 것은 논입니다. 3번 CSS 속성 중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을 조정하는 속성은 정답은 2번 글자와 글자 사이는 레터 스페이싱, 단어와 단어 사이는 워드 스페이싱입니다. 오쌤의 답변 시간. 첫 번째 질문. 텍스트 데코레이션에서 글자와 밑줄 사이의 간격 조정이 안 되나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글자와 밑줄 사이의 간격 너무 붙어서 나오는 거 보이시죠? 네, 근데 텍스트 데코레이션으로는 간격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배울 바더 바텀이나 콜론 애프터 같은 선택자에서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추후에 다시 나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 라인8에서 EM 단위 안 쓰듯이 다른 속성에서도 안 써도 될까요? 다른 데에선 안 되는 속성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0을 제외한 수치는 단위를 쓰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세 번째 질문, 화이트 스페이스는 언제 쓰나요? 많은 경우가 있겠지만 특히 글자 줄임을 처리할 때 사용을 합니다. 추후에 컨텐츠들을 제작하는 것들을 또 나갈 거고 글자 줄임도 따로 나갈 거라서 추후 강좌에서 다시 배우도록 할게요. 제가 준비한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Next level, CSS 리스트 속성, 공부는 누가? 네가. 오쌤의 니가 스터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봬요.